서두가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면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용이 2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당신의 혼돈 속에서 어떠한 창작이 피어나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했는데, 제가 어느 저녁에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쁜 모습의 두 가지가 엄청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리하고 존재함이 너무나 조화롭고 그 조화로움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저녁에 뜬 달이었는데, 초승달이었는데, 달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금성의 밑에 있었어요. 사랑과 안녕을 상징하는 애정의 별, 금성.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너무 그게 예뻐 보여서 그때의 감정을 담아서 사진을 찍고 간단한 문장을 떠오른 대로 쓴 다음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다, 너무나 좋은 글이었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적인 어떠한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그 결핍의 상태가 그 친구의 결핍의 상태를 만나서 통한 거죠. 통해야 그게 전달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각종 어떠한 우리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각종 문학이나 그런 이야기 예술들은 보통은 일반적인 성공, 드라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 어떠한 감정선을 건드리려고 하죠. 보통은 누구나가 다 겪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좀 그런 거. 누구나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모였다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어떠한 존재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부모는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험, 특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험의 어떠한 형태를 특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경험.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썼던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이었냐면, 그리움을 주제로 한 글이었어요. 그리움인데,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는 어떠한 내용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그 친구가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 친구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과 비슷한 색을 띠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가지고 콘서트에 갔어요. 공연을 보러. 콘서트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친다고 합시다.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 곡을 쓴 작사가의 감정적 결핍이 그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감정적 결핍과 이어지고, 그것이 연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청중의 감정적 결핍이 다시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셋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상태일 때 연주자의 감정의적 결핍이 음악이라는 선율을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나의 혼돈을, 이것을 혼돈의 정체를 찾아서 혼돈을 정제하지 않으면 혼돈의 상태는 나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주가 물리적으로 엔트로피를 발산하고 있듯이
감정적인 상태도 부의 상태가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둔 모든 상태는 파멸로 가게 되죠. 내버려둔 모든 상태. 욕구에 충족하고, 욕구에 충실하고, 욕망에 아주 충실한 삶. 그 삶은 단 하루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삶일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 살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길게 살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쉽죠? 우리가 먹는 식습관에 있을 때 먹는 것을 욕망에 충실한 상태로 한다. 먹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먹고 몸에 안 좋다는 거 골라서 먹고 합성식품, 합성음료를 계속 먹는다. 그것만 반복한다. 맛있고 달고 짜고 쓰고 맵고 아주 자극적이니까 내가 지금 딱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계속 먹는다 쳐요. 그 사람은 1년을 가지 못해서 각종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다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자기를 위한 어떠한 보신행위와 같아요. 근데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식습관이 굉장히 건강하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아주 자연적인 음식을 아주 덜 가공해서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욕구를 최대한 억제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무시하여서 욕구가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욕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자연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연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연에 어울리는 우리의 결말은 빨리 흩어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목적에 부합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연의 목적을 거슬러서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목적 속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아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감정적 결핍을 해소하려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정적 결핍을 쉽게 해소하려는 과소비, 폭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식습관에 있어서 욕구의 욕망에 쉽게 져버린 사람의 결말처럼 너무나 뻔히 보이는 파멸로 쉽게 금방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존재적인 어떤 동물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이루었을 때 보통 그걸 어른이랍니다. 어른이 돼. 근데 그 어른이라는 것은 그 동물적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힘의 이름은 보통 절제력이라 하죠. 참을 수 있는 힘, 인내심, 절제력. 그 절제력을 갖춘 어른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상태를 이룩했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혼적으로든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 어떠한 상태를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적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신체를 파손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혼의 질을 높이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밖에 없는 활동.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작곡가의 영혼을 깎는 어떤 피나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것을 피나는 노력으로 연주한 연주가의 손에서 연주가 되었을 때 그거를 듣고 나의 안에서 영혼의 어떠한 형태가 조각나는 상태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구나 라고 완벽한 그 해소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을 해야 돼요. 이제 이안 맥켈란 배우가 그렇게 말했듯이 예술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많은 것을 이룩한 사람일수록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덜 이룬 사람들일수록,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예술이 왜 필요한지 안 몰라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은 건강한 상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건강이 활성화된 시기의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한 상태인 그런 사람은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건강과 가족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없어 봐야 안다는 것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질인 거예요. 근데 없어야 한다는 것, 있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그런 경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그러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동물의 상태에 머무르기를 선택을 합니다. 나는 동물의 상태가 더 좋아라 하면서 오늘 야식을 시키고, 나는 동물의 상태가 더 좋아하면서 나태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죠. 좀 더 나의 영혼을, 나의 정신과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어떤 방법이 있는데, 자연이 우리를 죽으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권하는 좀 더 말초적인 어떠한 자극, 맵고 짜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서 건강한 음식을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하고, 맛도 없는 그런 거를 왜 먹냐고 들으면서 굳이 그런 거를 찾아서 먹는 그런 상태를 노력을 하면서 자연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는 동물적 본성을 이기기 어려운 거죠. 이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술을 봐야 하는 만큼. 예술을 본다는 건 다르게 보면 정신이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오래 산다는 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예술을 접해서 정신이 오래 산다는 거는 나의 정신의에서 나온 어떠한 정신적 사유의 결과물이, 산출물이 멀리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으로 도야를 겪지 않은 사람의 발언은 가치가 없어요. 혹은 이 다르게 보면 지식이나 지혜를 갈고 닦지 않은 사람의 자신만의 결론은 그게 일반적인 어떠한 범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 직장의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가 그 직장에서 주변에서 젊은 친구가 행일을 하네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는 와중에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가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자기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그 업무를 안다고 착각을 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 그 잘못된, 그 친구가 하는 이 어린 친구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동료들이 다 뒤에서 케어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자기가 몰라요. 대신 모든 동료들이 묵묵히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지적도 하지 않고 질타도 하지 않으면서 나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친구는 어떠한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어떠한 결론, 나는 이것을 정확히 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어떤 결론을 내렸다 칩시다. 근데 그 결론이 다른 상황에서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동료들이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자신은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타인의 탓을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나의 업무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은 아니고 자주 있죠. 대부분이 그러죠. 이게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직장에 매일 그 맨 처음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심지어 1년이나 제대로 완벽하게 자기 의견을 죽여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자마자 자기 의견의 말을 강요하고
밀어붙이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맞는 부분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놈이고, 맞는 부분 조금이라도 있어요. 뭐 있겠죠. 뭐 10%든 1%든 있는데, 그것이 이상적인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 상태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맞는 어떠한 해법을 적용하기에는 올바른 환경이 아닌데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 당연히 탈이 납니다. 근데 그 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래 있었던 사람들, 선배들은 이미 다 겪었다는 거죠. 겪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공허한 말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은 이해를 하지만, 순수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떠한 불합리한 상태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따르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 어떤 엄청 어린 친구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 조언을 구했다고 칩시다. 회사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의견을 다 말했다. 지금 다 내 의견을 존중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보통 많아요. 10명 중에 9이고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고 95, 97, 99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갈 때 사회 부조리가 있었다. 조직의 부조리가 있었다. 나는 잘났는데 여기는 잘못돼 있더라. 내가 그걸 다 뜯어고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잘나서 한 사람을 전 딱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명 알아요. 그 한 명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어떠한 사람이죠. 근데 그 한 명 말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잘못된 걸 인지 못하는 이유는 도와준 동료들의 그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어떤 동료들의 마음에는 그 친구의 어리석은 행태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어리고 어리석은 친구에게는 지금 좋은 말과 제대로 된 말이 전달이 안 되는 어떠한 일시적인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누구나 겪어온 일반적인 어떤 과정이니까 그러한 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도 저 땐 저랬지 하면서. 그런데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를. 빨리 나오지 않고 그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정말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근데 그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탈출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굳이 밀어붙여서 선배고 상사고 다 무시하고 뭔가를 하나 자기 뜻대로 했다고 칩시다. 뜻대로 했는데 그게 잘 됐을 때에, 그런 경우에 그때에 되짚어보면서 과연 내가 이룬 이 성공이 나의 결정이 올바라서 이룰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였던가 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실패하니까, 실패하고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잘못의 원인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서 그 사람의 격이 드러납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빨리 탈출하는 거죠. 그 우둔한 상태를 빨리 탈출해요. 근데 격이 낮은 사람은 탈출을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말을 합니다. 나는 잘나고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 하면서, 저는 이걸 징징댄다고 표현해요. 때를 쓰는 거죠. 징징댄 거죠. 뭐 짖는 거죠. 뭐 울부짖고 뭐 애도 아닌데 때를 쓰고 웃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오래 가서 20대에 끝내도 되는 어떠한 그런 유아기적인 행태를 30대, 40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60세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끔찍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제 좋은 말로 도와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고 도움이 닿지 않는 상태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지혜를 습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빛이 나겠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그걸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토쟁이죠.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겪지 않은 어떤 나의 실패를 내가 미리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미리 인지한다는 거는 천재의 영역을 넘어서서 성인의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